철 공급용 활력제니까 철 결핍에 적용해서 철 결핍이 해소되는지를 봐야겠죠. 다른 테스트는 뭐 중요하지 않아. 뭐 식물이 좀 더 싱싱해졌다, 뭐 잎이 많아졌다, 뭐 뿌리가 많아졌다, 뭐 이런 것들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철 결핍일 때 철 결핍이 해소되느냐, 그걸 테스트 해봐야겠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몰약나무예요.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칼입니다. 식스업,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식물 영양제와 비료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브랜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수많은 가드너들이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 하이포넥스사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광고 제안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직접 써보고 제 스스로 검증이 돼야,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서 쓰는 제품이어야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지, 무작정 제가 광고 들어왔다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로 광고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홍식이분들이 미카엘을 더 신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몇 달에 걸쳐서 제 식물에 테스트해보고 직접 써보고 효과를 가시적으로 경험하느라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기다려주신 광고주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튼 최애 브랜드이자 검증된 브랜드 하이포넥스사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 또 이 식소남 미카엘 채널이 우리 실내 가드닝계의 필수 영양제이자 밑비료, 약간 마감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이포넥스에서도 식소남 미카엘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먼저 주시고 소개해달라 연락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하이포넥스에서도 인정한 고품격 식물 채널 식소남 미카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짠! 이겁니다. 하이포넥스에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활력제, 킬레이트 철 공급용 활력제 메가메가입니다. 제가 전전편에서 킬레이트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리고 식물의 필수 원소인 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다뤘었고요. 못 보신 분들 꼭 그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철은 식물의 광합성을 담당하고 엽록소 합성에 관여하죠. 철이 부족해지면 엽록소가 빠지고 광합성을 잘 못하게 돼서 식물의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들시들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식물의 산소 이동 및 가스 교환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기게 해주죠. 그래서 분갈이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잘 이겨내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높여주죠. 즉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런 아주 중요한 필수 원소다. 그래서 철이 부족할 경우 새로 나오는, 새로 자란 잎에서부터 황백화가 일어나고 잎맥 주변으로 엽록소가 빠져갖고 색이 바랜다, 노랗게 또는 하얗게 된다. 그리고 식물 체내 생리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성장이 둔해지고 수세가 약해집니다. 이 외에도 제가 철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뤘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우선 앞에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다고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왜 필요하고 왜 이런 걸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합니다. 우리 친애하는 구독자 홍식이 분들은 현명한 분들이시니까.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은 자연 상태에서 삼가철 이온으로 존재해가지고 식물이 잘 흡수를 못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갖고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 근산을,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피토시데로포어 이런 것들을 내보내가지고 철을 힘들게 흡수한다. 근데 식물이 기력이 없으면 잘 못 먹는다. 다른 영양소처럼 물에 그냥 녹아서 물이 흡수되면서 물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실내 가드닝에 쓰는 배양토, 상토 이런 흙들에 철이 가득 넘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철은 흙의 pH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흡수율이 pH가 산성일 때, pH 5.5 이하일 때 흡수가 잘 되고 5.5만 넘어가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똥망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 가드닝에서 쓰는 이런 상토, 배양토들 다 pH가 6에서 6.5 약산성이잖아요. pH 5.5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철 흡수력이 매우 떨어지는 토양에서 우리는 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든 저렇든 노지의 흙이 아닌 이런 화분에서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는 철 결핍이 너무 잘 일어나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이 포함된 영양제나 비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에게 철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결핍이 일어나거나 혹은 철 결핍까지는 안 갔어도 철이 부족해질수록 식물이 성장도 둔해지고 저항성도 약해지고 때문에 병해충에도 잘 걸리죠. 분갈이 한 번만 해도 막 애가 몸살 엄청 시게 오고 말이죠. 그럼 철만 딱 공급하고 싶다, 식물의 활력을 높이고 싶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올리고 싶다, 광합성 효과를 증대해가지고 식물이 에너지를 더 잘 만들게 하고 싶다, 씨앗 발화 후에 옮겨 심거나 분갈이 했을 때 분갈이 몸살이 적고 타격을 덜 받았으면 좋겠다, 식물의 수세가 약해지지 않게 하고 싶다, 그리고 토양의 산도와 상관없이 어떤 pH의 토양에서도 철을 안정적이게 식물한테 먹이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는 킬레이트 철 성분의 활력제 메가메가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철 영양제도 있을 텐데 미카엘은 왜 메가메가를 추천하느냐?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철은 불용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철을 준다고 해서 식물이 온전히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토양에 철을 아무리 넣어줘도 식물이 잘 못 먹는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실내 가드닝에 쓰는 흙에는 철이 많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비료와 달리 철은 꼭 킬레이트 철을 쓰셔야 된다. 이제 다 아시죠? 전편 킬레이트 편에서 다뤘었고요. 킬레이트가 뭔지는 제가 전전편에서 한 편을 통으로 다뤘습니다. 아주 쉽게 킬레이트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떠들었으니까 킬레이트 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철이 불용화되지 않게 식물이 철을 바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게 요 킬레이트 철입니다. 킬레이트 철은 토양에서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량작용 걱정도 없다. 온전히 철 단독으로 식물에 흡수되는 겁니다. 쥐기죠. 투머치로 이런 킬레이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킬레이트 비료라고 나와 있는 것에 사용되는 킬레이트제는 유기산을 많이 씁니다. 가장 저렴하고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유기산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이고 조금 더 안정성이 높고 비싼 게 합성 킬레이트제, EDTA, DTPA, 그리고 EDDHA 요 세 가지가 유명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킬레이트 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안정성이 합성 킬레이트제보단 좀 약해도 유기산 킬레이트제를 쓴 킬레이트 비료라고 해도 우리 실내 가드닝 여러분과 우리한테는 충분하다. 그냥 어떤 킬레이트제를 썼든 상관없이 킬레이트제를 쓰면 대부분 무난하고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네가메가는 굳이 유기산보다 더 고급이고 좀 더 안정적인 합성 킬레이트제 EDTA를 사용했다는 거. 참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좋은 합성 킬레이트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걸 썼답니다. 좋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대충 더 좋다는 얘기, 더 안정적인 킬레이트제라는 얘기. 네가메가 광고나 뭐 소개 영상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는 경우는 내가 못 봤어. 미카엘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제공 쩔어, 그죠? 그리고 말이죠, 이것도 저만 말씀드리는 걸 텐데 요 네가메가가 한국 에디션입니다. 하이포넥스사가 또 우리 대한민국 가드닝 선진국, 이 대한민국의 가드닝 시장을 알아보고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오직 이 한국만을 타겟으로 만든 킬레이트 철 제품이라는 거예요. 한국 에디션인 겁니다. 뇌피셜 아니고 제가 일본 본사에 직접 문의해갖고 받은 답변이에요. 왜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거냐 이 네가메가가. 그랬더니 한국 수요를 반영해서 만든 거래요. 한국의 가드닝이 이제는 다른 나라 브랜드의 제품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한국의 가드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붕소랑 몰리브덴도 들어있어요. 새순이 잘 안 나고 혹은 새순이 나다가 그냥 죽어버려. 혹은 생장점이 타버려. 그럴 땐 붕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요걸 주면 오케이. 그리고 철 결핍이 아닌데도 잎이 황화되고 색이 빠져. 근데 거기에 황갈색 점이 막 생긴다, 반점이 막 생기면 그런 경우는 몰리브덴 결핍입니다. 그럼 몰리브덴 결핍 때도 여기 몰리브덴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오케이, 개주화. 그리고 맨헤들 단종된 거 아시나요? 우리 철 공급용으로 맨헤들 많이 쓰셨죠? 물론 너무 비싸서 저는 그걸 무한단물이라고 맨헤들이라고 안 부르고 무한단물이라고 불렀는데 무지 비쌌죠. 네, 저도 썼습니다. 쓰면서도 진짜 애증의 비료였어. 왜냐면은 더럽게 비싼데 심지어 희석 배율이 50배에서 100배야. 그러니까 쑥쑥 날아갑니다. 그냥 사실 맨헤들도 철 공급용으로만 쓰는 애였는데 철 공급을 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네가메가는 더 저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얘는 희석 배율이 500배에서 1000배야. 그러니까 같은 용량일 때 같은 양으로 사용할 때 희석 배율이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맨헤들을 100번 쓸 때 같은 양으로 네가메가는 1000번을 쓰는 거죠. 맨헤들은 50배에서 100배 희석이고 네가메가는 500배에서 1000배 희석이니까 너무 좋죠. 이제 가격 부담이 훨씬 적어졌어. 철 정말 중요해서 저는 이 맨헤들을 꾸준히 두고 썼는데 너무 비싸서 열받은데도 불구하고 안 쓸 수 없어. 철이 정말 중요하고 식물들이 건강한 이유 중에는 이 풍부한 철도 한몫을 단단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쌌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이포넥사에서 훨씬 더 희석 배율당 저렴한 그리고 아주 양질의 킬레이트 철인 네가메가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작아도 같은 사이즈의 맨헤들보다 10배 더 쓰는 거예요. 그럼 맨헤들보다 통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10배 더 큰 통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얘는 철 공급용 활력제니까 철 결핍에 적용해서 철 결핍이 해소되는지를 봐야겠죠. 다른 테스트는 뭐 중요하지 않아. 뭐 식물이 좀 더 싱싱해졌다, 뭐 잎이 많아졌다, 뭐 뿌리가 많아졌다, 뭐 이런 것들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철 결핍일 때 철 결핍이 해소되느냐, 그걸 테스트해봐야겠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몰약나무예요. 모략나무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략, 미르하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다른 잎처럼 낄다란 잎이 아니라 잎맥이 되게 찌글찌글해요. 둥글둥글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잎맥 사이로 색이 빠졌는데 좀 더 지저분해 보여. 일반적인 식물 잎보다는. 보시면은 잎이 얼룩덜룩하게 엽록소가 다 빠져있죠? 황화돼 있죠? 엄청 지저분해 보이죠? 이게 2달 전 사진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잎맥 사이로 막 얼룩덜룩 색 빠진 거 보이시죠? 이게 때마침 미르하가 이게 철결핍이 딱 나타나길래, 왜냐면 제가 미르하를 토양 pH 8 정도, 약
워낙 알칼리해서 키우거든요. 테스트예요. 뭐 이게 미르화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역시나 철 결핍이 나타났고, 그래서 일부러 더 최대한 철 결핍을 제가 진행시켜 봤어요. 바로 철 공급 안 하고. 그래갖고 확연하게 철 결핍 모습이 막 드러나서 지금 완전 쉣더바레한 모습이죠.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녀석아 좀만 참아라 하고 내가 한 거지. 사진을 찍은 다음에 네가메가를 1000배 희석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총 6번 줬습니다. 그리고 2달 지난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주변에 황백화된 건 더 심해졌죠. 그게 철 결핍 때문에 엽록소가 빠지던 먼저 구엽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로 작은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근데 새순 보세요. 철 결핍인 경우 새순부터 색빠짐이 일어나는데 새순은 색빠짐 없이 초록초록하게 건강한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주변 잎들이랑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아주 건강한 잎이 다시 돋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변 잎들은 마탱이 갔는데 새로 자란 잎들은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2달도 채 안 걸렸으니까 효과도 정말 빠른 거죠.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의 경우에는 잎맥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통 전체로 혹은 튜버클 전체로 색이 누렇게 빠집니다. 노랗거나 하얗게 빠져요. 요게 철 부족 상태인 제 무자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색이 완전 빠졌죠. 노랗게. 누가 보면 금인 줄 알 거야. 근데 금 아니고 엽록소 부족입니다. 철 결핍이에요. 철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얘한테도 네가메가를 1000배로 희석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줬습니다. 2달 후의 모습이에요. 새로 자란 튜버클 보이시나요? 무자 상안의 생장점은 정 가운데거든요. 꼭대기. 거기서부터 새로운 튜버클이 자라나면서 커지는 생장 방식인데, 새로 나온 튜버클들은 색깔이 압도적으로 진하죠. 진한 초록으로 자라납니다. 효과 확실하죠. 또 하나 보시죠. 얘는 바오밥 나무예요. 마다가스카렌시스라는 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오밥이죠. 얘도 아랫잎 보시면은 잎맥 사이로 엽록소가 빠졌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이 빠지면 노래지는 게 아니라 하얘져요. 이게 단풍 들 때 색깔이랑 그런 걸로 잎에 엽록소가 사라졌을 때 잎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차이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낙엽을 노랗게 지는 애들은 철결핍일 때 황화되고, 갈색으로 그냥 낙엽 지는 애들은 보통 엽록소가 빠지면 하얘지죠. 새로 자라난 잎 보시면은 위에 철결핍 해결됐죠. 철결핍이 있다가 새로 자라 올라온 새수는 건강하다. 철결핍이 전혀 없이 찐초록으로 잘 올라왔다. 직접 보여드리고 증명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스스로 비료나 영양제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만 제가 그걸 씁니다. 의심쟁이라서. 그래서 저는 맨에 대해서 네가메가로 갈아탄 거고,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겁니다. 다른 철 비료나 영양제 있죠. 그렇지만 제가 네가메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확실한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인가,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인가, 오랜 시간 검증된 브랜드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넥스는 입증된 비료 전문 회사니까 이게 제가 네가메가를 쓰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추천 영상을 찍게 된 이유입니다.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500배에서 1000배,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500배에서 1000배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 주듯이 그냥 주시면 돼요. 밑으로 충분히 나올 때까지 용토가 전체적으로 잘 젖는 게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미카엘 추천은 1000배입니다. 워낙 좋은 킬레이트 철이기 때문에 저는 1000배로 추천드려요. 생수병 2리터에다가 문방구용 주사기, 저는 주사기 쓰거든요. 뾰족하지 않은 주사기 있어요. 혹은 스포이드 이런 걸로 2리터 물 채우고 생수병에다가 2mm 쭉 당겨갖고 찍 쏘면 돼요. 그러고 뚜껑 닫고 흔들어줘서 섞으면 끝납니다. 얘가 가루도 아니고 액상이기 때문에 정말 잘 녹아요. 어떠한 구유물이나 가루 같은 게 떠다니지도 않고 너무 잘 섞이고 정말 간편합니다. 그래서 귀찮지도 않아. 간단하죠. 식물이 철 결핍일 때는, 심각할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일반적으로 2-3번 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5번, 6번, 7번까지 줘도 어떠한 비료로 인한 장애 없었습니다. 일주일 간격만, 최소 일주일 간격을 두시고 주세요. 그리고 철 결핍은 아니다. 하지만 철 결핍 예방용이나 수세 회복 혹은 분갈이 몸살 방지, 영양 제공 목적일 경우에는 1000배로 희석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꾸준히, 자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물 대신. 그러면 식물한테 아주 좋죠. 철 결핍 애초에 오지도 않고 예방되니까. 그리고 수세도 좋아지고. 제가 봤을 때 예언 하나 하자면 이 네가메가는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 집마다 다 있는 국민 철비로 된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킬레이터와 철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강추하는 철 공급 비료 네가메가를 다뤄봤습니다. 우리 홍식이분들 좋은 것만 쓰자. 우리는 좋은 것만 쓰자.